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관살 혼잡입니다. 오늘 주제는 관살 적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살 혼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살 혼잡이라는 거는 요걸 이제 관살 혼잡은 요걸 이제 요 관살 혼잡의 주체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일전에 내가 올린 명리 유튜브에 올린 관살 혼잡하고 그러면 반대되는 의미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죠. 이 반대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제다신약입니다. 제다신약. 요 이제 제다신약이죠. 요거 제다신약은 뭐냐 하면 이것의 주체는 남자입니다. 이것의 주체는 남자인데 요 유튜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쭉 공부를 해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체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제는 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에 반대되는. 그러면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몸은 약한데 여자가 많다. 여기서도 유튜브 올라오시면은 이 제라는 게 편지의 징계를 구분 안 했죠. 그렇듯이 여기서 이제 도로도로 온다면 이거는 이제 설명을 이제 여주서 이걸 끝내기로 하고 이 관살 혼잡이라는 이 자체도 여기서는 뭐냐면은 관살이라는 게 사실은 관과 살이라는 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관이라는 것은 이건 정관입니다. 정관. 여기만 신의 명리에서는 정관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살, 여기서 이 관이라는 것은 정관이고 이 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칠살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있는 칠살. 일곱 번째 있는 칠살. 그러면은 칠살입니다. 칠살인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 하면은 정관은 정관이고 칠살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편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편관돼야만 말하면 정관과 칠살인데 관살이라는 것은 정관과 편관이 섞여서 존재하는 혹은 편관과 칠살이 말하면은 존재하는 그러한 내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관살 혼잡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체는 여자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이 칠살이라는 이 자체를 모르면은 이 살이라는 것은 무슨 살이냐, 고신살이냐, 말하면은 요새 고신과속살이냐, 여러 가지 등등 도화살이냐 하는 여자가 주체가 된다 하는 것 자체도 뚜렷하게 잘 모르죠. 그 여자가 주체라고 아는 것 같으면 그럼 이 살이라는 것은 편관 칠살이라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도화살이냐, 혹은 개강살이냐, 혹은 고신과속살이냐, 혹은 여러 가지 그 여자에 관련되는 홀자 사는 가부가 되는 혹은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칠살이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자, 이거 필요한 겁니다. 편제, 정제. 여기서 이제 이건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해서 천간 10개이기 때문에 10개를 갑을 중심으로 하든지 을을 중심으로 하든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잡는데 그럼 왜 칠살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 편관입니다. 요거는 편관이라고 적어놓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평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육신적으로 일곱 번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칠살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칠살이라는 것과 결과적으로 평관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 살이라는 것은 뭐 거신과수살이라니 뭡니까 도마살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살이라는 것은 칠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관과 평관 혹은 정관과 칠살 이 관도 정관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이게 평관이 될 수 있고 이 평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평관이고 이것도 평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는 그의 인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면은 정관과 평관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는 의미로서 일곱 번째 평관이다. 이거 두 개를 하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뭐 남자가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여자가 중심이 때문에 한번 정의를 내리드린다 하면은 정관이라는 것은 올바른 정남편입니다. 정식적인 남편을 이야기하고 이 말입니다. 남편을 이야기하고 평관 칠살 평관이라는 이 자체는 평관이라는 이 자체는 외관 외부 남자 즉 뭐냐 하면은 애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과 살라는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정식적인 남편도 있고 외부적인 남자도 있다. 이런 그렇게 관살 혼잡은 여자인데는 안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있는 데서 이야기한다. 물론 여자로서 정식 남편이 두 개, 결혼 두 번 하는 그 자체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금시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여자가 관살 혼잡이 되어 있으면 관이 많으면은 관이 여러 개 있으면은 말하면은 안 좋다 하는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서 오는 헷갈림 내로서는 답답한 문제가 말하면은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이런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잠깐 또 설명드리자 하면은 이 관이라는 육신에 있어서는 육신에 있어서는 말하면 한 몇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죠. 인생사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격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이죠. 인생사 문제라는 이야기하는 여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정남편이고 성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하면은 뭐 올바른 성격을 가지고 평관이라는 것은 외부 남자고 성격이라는 것은 모난 성격, 위법적인 성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 하면은 그러면은 꼭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꼭 남자 말하면은 관이라는 이 자체를 꼭 사실 알고 보면 꼭 남자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나 일반적으로 통념상 통념적으로 이야기할 때 관살 혼잡이라는 것은 주체가 여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남자라는 그 자체로서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살이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구분해 주는 게 정상적이다. 그럼 이 관살 여자로서 주체 여자이기 때문에 정관이 두 개 있든 정관 하나 말하면 평관이 하나 있든 뭐 두 개 있든 이게 두 개만 있든 이게 두 개만 있든 좋은 거는 아닙니다. 좋은 거는 아닌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관살 혼잡 제다신약하고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정관이라는 이 자체를 봤을 때 자, 정관이라는 그게 이 정관이죠. 정관이라는 그 자체를 봤을 때 정관을 봤을 때 이 옛날에는 왜 그럼 이 칠사라고 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게 목이라 하는 것 같으면은 비견과 겁재를 목이라 하는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화고 여기 토고 여기 금이고 여기 수가 되죠. 그래서 원래 관은
이제 이 관입니다. 그렇죠? 이 관이라는 것은 자기를 극하는 비견과 급제를 극하는 거다 했죠. 이 구분 안 했죠. 그런데 사실은 비견이 주체가 되죠. 그런데 이어서 이야기하는 관은 근극목을 하지 않습니까? 근극목을 하게 근극목을 하게 이렇게 극하는 거다. 극하는 거다. 극하기 때문에 관은 말하면 사람을 갖다가 뭐 옛날에 이랬으면 그 설리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뭐 자기를 교육을 시킨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게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평관과 정관이라는 이 자체를 이 말입니다. 구분해 주가지고 정관은 자기인데 좋은 거고 평관은 자기인데 나쁜 겁니다. 그래서 평관이라는 이 7번째이기 때문에 그 나쁜 거기 때문에 무슨 용어로 붙였습니까? 살이라는 내용을 붙였다. 정관은 자기인데 좋은 겁니다. 칠살이라서 평관이라는 건 자기인데 나쁜 거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어서 이제 옛날 이론이 모순점이 나오는 거기에요. 그냥 무조건 이거를 평관과 정관이라는 이 자체를 여기 금시 설명하는 것만 보더라도 평관과 정관은 반대. 즉 이게 나중에 올라간 비교과 급제 평관과 정관은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평관과 정관은 이 말입니다. 평관과 정관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평관과 정관이다 이 말입니다. 이 편관 말하면 어떤 게 편이 되고 어떤 게 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편과 정관이라는 이 두 개를 비견과 급제의 관계 반대적인 의미로 놓고 본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편관과 말하면 실살이라고 해놔놓고 이거를 검으로 같이 묶어버리니까 무슨 점이 나오지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옛날 이론을 설명하는 선생 중에서는 평관 칠살이라도 이걸 알긴 안다. 뭐 관은 정관이고 살은 칠살이다라고 설명했을 때 지금 그 정도 같으면 잘 아는 분이죠. 그래서 평관 칠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자인데 안 좋다까지는 설명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 어떤 이야기를 다른데 설명하려면은 평관과 정관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냥 금이라든지 목이라든지 토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걸 또 합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체가 이미 설명을 바로 해내려고 했다가 마치 엉뚱한 길로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이는 평관 관살이라는 자체의 용어도 모르고 또 설명하니까 그 자체는 또 말이 또 이미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론은 기존 이론을 설명하는 거 보면은 제가 답답함을 느낀 게 그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밑에 보면 아니고 전체가 처음부터 어긋나게 갖고 설명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머리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살 혼잡이라는 것을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정관이고 하나는 평관이고 그리고 그 평관이라는 것은 7번째 자기인데 비견을 여기서 보다시피 일반적으로 그냥 근극목하니까 극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인데 도움을 주는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비견에 도움을 주는 일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비견이라고 할 수도 있죠. 비견과 급제는 반대 의미입니다. 비견, 일간에 도움을 주는 육신적인 용어, 육신은 말해 식신. 이 신은 명에서 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식신, 정제, 정관, 정인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일간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간에 반대로 말하면 해를 끼치는 거, 극하는 거, 일간에 말하면 반대 손해를 입히는 것을 본다 하면은 식신 반대는 뭡니까? 급제죠. 급제입니다. 급제. 또 편자 들은 거는 전부 다 반대는 편제, 편관, 편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일간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관이라는 이 자체, 평관. 이거는 오늘 관살 분잡이니까 편을 쓰는 이
이 평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번째이기 때문에 이거를 7살이라고 7번째 있는 살이라고 해서 7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으로 이야기 무슨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관살 혼잡이라는 것은 이렇게 놓고 말하면은 이 같이 묶어갖고 되는 것도 금이라는 걸로 이렇게 금이 됐든 토가 됐든 화가 됐든 목이 됐든 이게 관이 수가 됐든 간에 묶어갖고 오행으로 묶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칠살이라는 거는 7번째 있기 때문에 칠살을 한다. 평관 이런 거고 평관을 칠살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는 내인데 손해를 끼치는 방해 손해 혹은 뭐 방해를 놓는 그러한 극하는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평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평관이라는 것은 말하면 내인데 근극목이 개념으로 볼 때 요거는 극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도움을 주는 거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평관이라는 것, 정관이라는 것 그 두 개가 이렇게 저렇게 섞였어. 이게 두 개 있고 이게 한 개 있고 혹은 하나 있을 수 있고 무조건 한 개 그렇게 관이 정관만 그렇게 전체 이거 전체의 개수가 이야기하자 하면은 이제 저 관살 혼잡이라는 거 전체를 볼 때는 관과 정관과 옛날 이론 그대로 보면 정관과 평관이 평관의 합이 평관의 두 개 합이 두 개 이상이 되는 게 돼야만 말해 관살 혼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정관만 두 개 될 수도 있고 말은 평관만 두 개 될 수 있고 이게 하나 이거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뭐라 하냐 하면은 정확하게 요거의 개념을 잡아준다 하면은 평관 말해 관살 혼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관살 혼잡이라는 것은 주체가 뭐다? 남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주체가 된다 하면은 통념상 이야기하는 말하면 여자로서 이야기하는 아까 이야기한 관살 혼잡이 되는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자면은 이 관살 혼잡이 되는 저러한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 여자가 팔자가 세다, 팔자가 세다, 혹은 뭐 두 번 말하면 뭐 옛날 얘가 사박당한다 말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이 아니고 이혼당할 수 있다, 이혼당한다, 혹은 뭐 남편하고 뭐 말하면은 남편하고 사별한다, 뭐 팔자가 센 여자다, 좀 말하기 좀 많이 하기지만은 뭐 남자 이렇 뭐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참 말도 옛날 그또 명리한 사람 자기가 무엇이 잘하는 모양으로 조금 과격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자보다 뭡니까? 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주체가 된다 하면 이건 다른 뜻으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자가 주체가 되는 게 맞으면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관살 혼잡이다.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명쾌하죠? 관살 혼잡. 살이라는 거는 뭐다? 7번째 있는 살. 평관을 이야기한다. 평관. 그럼 간단하게 여자가 주체다.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주에 지지는 이게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지지는 사실은 그 옛날 사람들은 지지에도 말하면 관지지, 관에 해당되는 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목화토본 중에 그래가지고 관살 혼잡이니 뭐 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놓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지지는 절대로 뭐다 말입니까? 절대로 육신이라든지 육신 마찬가지입니다. 육신과 육신을 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권시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서는 지지에서도 관이 있고 천간에서도 관이 있고 평관이 있고 이러면은 그걸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데 지지는 절대로 육신적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관살로 천간만 보는 거예요. 일간을 중심입니다. 여자가 주체 일간을 중심으로 정관이 2개 이상 있는 사람.
관살 혼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관만 2개 있어도 문제가 되고 7살만 편관만 2개 이상 1개, 2개 이상 2개가 돼도 문제가 있고 저게 또 혼잡이 말 그대로 모양으로 정관 하나, 편관 하나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개념을 잡아나가자. 이 정도도 뭐 설명 거의 다 관살 혼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여러분들 정리가 되죠. 도움을 주는 방해하는 이런 거 아무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리해 놔놓고 7번째는 살, 7살 이게 아까 고신, 과수, 살인이 여러 가지 살도 옛날에는 막 거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여자가 무슨 살 혼자 있는 고방 살다 합니까? 하여튼 희한한 그런 살이 아닙니다. 평관을 이야기한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